네, 오늘 나이사에 방문해주신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상훈 교수님, 계명대병원 하지용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주영 선생님은 이름이 지드래곤이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저기 선생님하고 소속사가 좀 달라가지고. JYP랑 소속사가 달라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은 소아들의 배뇨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소아 배뇨 장애는 왠지 오줌 싸개밖에 생각이 안 네, 나요. 맞아요. 그 소아는 언제부터 이게 오줌 똥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보통은 한 32개월 그 전후로 이제 보통 소변을 가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어릴 때는 이제 소변 자체도 굉장히 자주 보고 어른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소변을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반사적으로 소변을 본다고 표현하거든요. 소변이 차면 반사적으로 이제 나오는 자동적으로.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한 32개월 부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려가면서 이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32개월이 안 된 어린아이들은 배뇨 장애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오줌 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좀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배뇨 장애가 꼭 그런 뭐 요실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런 얘기하면 이제 오줌 싸는 거에 대해서만 네. 포커스를 하면은 사실 32개월에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발견되는 건 이제 소변을 못 본다. 네. 아예 못 본다? 네, 소변을 못 본다. 이제 오줌을 누긴 하는데 잔뇨량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어떤 그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신경학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라면 출생 이후부터 아마 꾸준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요로감염에 대한 문제 아니면 신장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조기에 우리가 발견해주고 치료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죠. 소변을 아이가 아예 못 본다 그러면 되게 큰일 같은데요, 그거는? 배뇨 장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는 것과 싸는 것. 지금 얘기한 뭐 소변을 지리고 실수하고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참는 것을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참는 거를 잘 못하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배출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도에 문제가 있거나 수축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잘 못 참는 거랑 잘 안 나오는 거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절박뇨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 이럴 때 실수가 있는 절박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주간에 있는 경우들이 있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또 이제 밤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야뇨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못 참는 증상의 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 병은 선생님이 좀 해주시죠. 잘 안 나온다 하면은 사실 이제 기능적 어떤 배뇨장애라기보다는 신경인성 방광 내지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적 문제가 포함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검사 이후에 만약에 이제 진단명이 내려진다 하면은 방광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면 이제 척수 손상 내지는 어떤 척수염, 선천적인 그런 문제들이 주로 많을 것 같고 방광 출구에서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은 이제 요광 꽈리 같은 것들이 이제 방광 입구를 막아서 생기는 문제들, 요도의 입구가 또 막히는 후부 요도 판막 같은 그런 질환들, 뭐 그렇게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질병명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박뇨나 뭐 절박 요실금 이런 건 되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는 건데 그 뭐 원리는 똑같아요? 아기들은 어른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제 어떤 점은 공유를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안 좋은 애들이 어른이 돼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린 소아의 배뇨 장애는 이제 지금 저장 증상, 과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광 자체가 좀 과민한 부분 플러스 기능적으로 좀 미성숙한 이런 부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면 성인의 과민성 방광은 이제 방광 자체의 과민성 플러스 후천적인 요인 플러스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좀 이제 공통 부분을 이제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치료는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네, 뭐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는 이제 약물만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질문 드리면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민성 방광이랑 이런 거는 어쨌든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건데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어디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렀다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거에 약간 압박을 주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과민성 방광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심장은 우리가 심장을 뭐 너 50분만 뛰어, 80분만 뛰어 이렇게 조절하는 그쵸, 그쵸. 거 아니거든요. 방광도 마찬가지로 저장기에는 정말 순수히 저장만 할 수 있도록 방광은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야 되고 수축하는 배뇨 시기에는 완전히 방광 자체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방광 자체가 수축을 해서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 방광의 수축 주기 자체에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 있을 때 심장에 약물 치료를 하듯이 이제 방광에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도 그 비슷한 약물로 그 방광의 수축 주기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는 설명. 그 이름이 과민성 방광이라서 그렇지 이게 정서적으로 성격이 예민한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성격적으로 그런 문제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요새는 워낙 ADHD 같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ADHD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약간 있습니다. 관련 있나 봐. 네. 저는 관련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 화장실 자주 가요. 성격이 안 좋으시군요. 네. 뭐 갑자기 이런 그 소아 배뇨 장애로 대학병원까지 오는 아이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예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민성 과민성 방광이 방광이 제일 많이 제일 같고, 근데 이게 아마 그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게 얘가 정말 과민성 방광인 건지 아니면 학동기 이제 들어가는 그 이전 시기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노는 거 좋아서 참다가 막 급해서 뛰어가다가 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애는 멀쩡한데 엄마가 너무 과민해가지고 왜 과민성 방광 아니야? 우리의 소변 보는 게 이상해요라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데리고 오거나 혹은 뭐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소변을 너무 안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별거 아닌데도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 배뇨일지 검사가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 배뇨일지를 반드시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적어보게 합니다. 적으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물을 얼마나 자주 먹고 얼마만큼 먹고 아이가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고 한 번 갈 때 소변량이 얼마나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배뇨 행태, 수분 섭취 행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다 보면 아 내가 좀 과민하게 생각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의 배뇨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틀, 3일씩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 진짜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 내가 좀 예민하게 판단한 건지를 부모부터도 이제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병원까지 왔으면 어쨌든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해줘요?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은요, 보통 이제 기저귀를 뗀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해서요. 소변을 어떤 패턴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잔류가 얼마나 남는지 이 두 가지를 사실 기본적으로 보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 덧대서 근전도까지 같이 좀 한꺼번에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광 근육이요? 아니, 관략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전도는 관략근의 기능을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이제 배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대변 상태를 체크를 같이 해보고, 그리고 소변 검사는 뭐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변까지 그게 검사해요? 변비 있으면은 배뇨장애 있다 뭐 이런 거 관련됩니까? 아, 그럼요. 예, 요새는 심지어 그런 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장애에다가 변비를 붙여갖고 뭐 영어로는 bladder bowel dysfun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지어 그런 하나로 된 텀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대변하고 소변 보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말하면 변비가 있는 아이는 소변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이제 항문 위에 직장이라고 하는데 직장에 대변이 많이 차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방광을 아무래도 밀게 되고 그럼 방광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방광이 자극이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늘어난 직장 자체가 골반에 있는 근육하고 관략근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신경학적으로도 이런 직장하고 방광의 신경이 같이 올라가면서 척추 정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척추에서 만나서 올라가면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 있지 않은데도 마려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면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 그런 아이들은 변비 치료를 하면은 소변 문제는 같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 안정시키면서 용적이 확보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변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소변을 아예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폐라고 하는데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변을 갑자기 못 봐가지고 막 200, 300씩 방광이 차 있는데 못 보는 애들이 가끔 오거든요. 이 복압 배뇨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까 방광이 저절로 심장처럼 이렇게 쫙 짜줘야 되는데 이 안 기능이 좀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배 힘을 배에다가 줘서 억지로 힘을 주는? 하는 거예요? 배에 힘줘서 오줌 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문제가 없고 배에 힘을 안 줘도 오줌 누를 수 있는데 막 급해서 이제 막 빨리 누고 놀고 싶어서 막 그래서 막 배에 힘줘서 누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배뇨 행태나 배뇨 습관에서의 이제 어릴 때의 이제 나쁜 문제들이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릴 때 행태들도 좀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배뇨 습관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그 이제 배뇨 행태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소변은 저장하는 거, 비우는 거, 이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 교육으로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힘을 안 줘도 오줌 넣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해주는 게 좋고, 괄약근이 이제 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으로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설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위치인지 명확치가 않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좀 구분시켜서 해주는 이제 그런 의자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해주고, 행동 습관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그 배뇨 일지가 이제 검사용으로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치료 행태, 행동 습관 교정하는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뇨 자세라든지 배뇨 행태가 좋지 않은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어떤 가장 게안 쉬운 좋은 예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 성인 변기에서 이렇게 소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이 안 닿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관략근을 충분히 이완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꼭 성인 변기에서 소변을 볼 때는 발받침을 받쳐서 다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배뇨를 시키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어른 변기에서 누르면 까치발 들고 소변 봐야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배뇨에 문제가 되는. 그럼 남자애든 여자애든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받침대 있어야 놓는 되네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략근 이완이 잘 안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방광 자체를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에서 편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세브란스병원 김상훈 교수님, 계명대병원 하지 드래곤 교수님 모시고 소아 배뇨장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